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이등방문 뭐 이렇게 그냥 일본식 한자 그대로 읽죠.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한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 그렇게들 표현하고 표현돼야 마땅하죠. 사실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핀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은 대단히 선량한 사람이었다. 한국을 잘 보호해서 자치 능력을 구비시킨 다음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독립하는 그런 역사적 행로를 꿰었던 나름대로 순수한 제국주의자였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는 바람에 한일 합방에 앞지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인데, 병탄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데, 병탄입니다. 죄송합니다. 합방이 아니라 병탄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통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 근거들, 그리고 한국인의 눈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갖는 그 제국성과 무자비성, 그리고 그 음모성을 낱낱이 파헤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게을리하고 있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달이죠. 6월 22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거든요. 50주년.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이 갖는 가치는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도 역사학계의 논쟁거리이지요. 이토 히로부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알 수 있는 오늘의 신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엄복TV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이 책은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와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지배를 미화하고 병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록들이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록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토의 통치는 식민지화의 틀을 마련하는 강압 통치였고, 그가 통감 재임 기간 대한제국의 주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총지휘했음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 병탄 문제를 연구한 저자 한상일 교수를 통해 이토가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네. 이제 대한제국의 성립에서부터 멸망, 그러니까 한일 병탄, 이 저자께서는 특별히 병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한일 합방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얼마나 일본식의 시각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병탄이죠. 강제로 병합시킨. 근데 저희들의 이토 히로부미 사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압니다. 그렇잖아요. 1909년 하얼빈역. 저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얼빈역 그 안중근 우리 의사기념관에 가서 유리창 너머로 그 하얼빈역 군내에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장소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를 멀리 바라보고 또 헌화도 하고 거기에 꽃도 바치고 절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망은 잘 아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마침 이 책 서문에 간단히 요약이 돼 있더군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일본이 철저히 봉건제고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최하급 무사 계급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권력을 향한 문턱에 들어섰고, 일본이 19세기 주격 이후에 맞이한 난세, 이런 때 이제 출세의 길이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신운동이 뛰어듭니다. 우리 10월 유신, 메이지 유신, 그 유신운동이 뛰어든. 그래서 권력의 사다리로 올라갔고 1868년 메이지 정부의 관료로 출발했고 모든 것들을 처음 합니다. 이 양반이 뭐 초대 총리, 초대 뭐 추미론 원장, 초대 뭐 이런 초대 정당 당수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책 중간인가 보면 이 사람은 특별히 처음 초대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했는데, 일본 국가 건설의 최대 공로자고 헌법 초안 기초 있고 보수 정당 만들었고 메이지의 정치와 정부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치렀고 협상에 관여했고 대한제국의 폐멸을 주도했고, 그렇지요? 조선 통감 맨 처음에 했고. 하여튼 유사일의 숙제이고 유신일의 현아인 일본의 한반도 병탄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책을 쓴 한상일 교수도 이토 히로부미야말로 어떤 비틀어진 한일 관계의 시발점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 그 이토 히로부미의 자취를 그야말로 치열하게 쫓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그러니까요. 예. 무엇보다도 존경스러운 건 네. 사실은 우리 한상일 교수님은 퇴직한 교수입니다. 네. 근데 퇴직한 이후로도 한일 관계사, 한국 근대사 네, 네. 이걸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으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학계의 통설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추악한 그런 제국주의자이고 네.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한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학자의 눈으로 대단히 객관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제국의 지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셨는지요? 개인적인 특질, 네네. 이 사람은 뭐 출신이 미천했기 때문에 정규기획을 그렇죠. 전혀 네. 못 받았고 네. 그렇죠.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분 표현을 빌자면 이토 우치미는 술과 여자를 제외하고는 오직 독서와 한시라고 할 정도로 지극한 독서광이었다. 독서가. 그런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었으나 늘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책을 가까이 했다. 근본적인 철학이나 네네. 자기의 종교나 신념 체계와는 상관없이 실용성이죠. 당장 활용해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정치가들의 전기나 정치 사회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들의 성공과 패배 원인을 찾아서 네. 자신의 정치 생활의 거울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네네. 술과 여자 대단히 좋아했고 독서, 한시도 많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쓴 네네. 한시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수준 낮은 사람이 보더라도 한시에 대한 수준은 대단히 상당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지독스러운 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양위 활동 그러니까 네. 외국에 대한 배척. 네네. 뭐 이를테면 방화 테러에 참여해가지고 공사관 습격하고 그들 나오면 죽이려고 했다. 네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인 건 살인입니다. 존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천황을 존중한다는 네. 이유로 그 밀정 유인해서 동료들과 함께 죽이고 네. 목을 직접 친 사람이 이토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학자 하나와 지로와 그를 수행한 제자를 애도해서 살해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조차도 네. 감행했던 네. 무서운 인간이죠. 결국은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만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그런 역사적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네. 그런 아슬아슬한 지극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삶을 맞습니다. 살았다는 것을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출세지향적이고 네, 권력과 네, 업무에 네. 능통한 사람이었는지가 이 책은 아주 예리하게 잘 정리해놓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정치가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네. 최 선생님처럼 여러 분야의 책을 좀 두루 읽으면서 앞을 내다보는 정책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집요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독한 정치가 타고난 정치가 네. 그러니까 정치의 세속성을 가장 극명하게 맞습니다. 지금 드러내는 말씀이신데 정치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런 극단적인 폭력성과 결부될 네. 수 있고 오로지 승리지상주의 그다음 권력지상주의에 빠져서 네네. 모든 그런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하더라도 정권만 잡고 위로만 올라가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회의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고전적 의미, 가장 통속적이고 세속적 의미의 네. 정치가적 길을 걸어온 사람이면 분명해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신간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네. 주목합니다. 171면인데요. 네. 1894년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청일 전쟁은 일본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닙니다. 네네. 풍도입니다. 풍도. 우리나라 땅 풍도 연안에서 일본 함대와 청국 함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들 일본 바닷가에서 뭐 동해안에서 마지막에 뭐 네네. 싸웠으니까 그런 줄 압니다만 러일 전쟁의 시작은 인천 앞바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 해군이 가지고 있던 네. 그 깃발이 뺏겼고 우리나라에 보존돼 있었고 그걸 네네. 러시아에게 영구 전시 형식으로 빌려주잖아요. 그게 러시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뉴스가 됐습니까? 그렇죠. 네. 왜 우리나라가 하여튼 전쟁터가 됐는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말이죠. 1894년 7월에 풍도 연안에서 일본 함대와 청국 함대의 전투가 벌어졌고 일본 군대가 아산을 점령합니다. 우리나라 땅 아산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8월 1일에야 일본은 선전포고를 해요. 일본 늘 이런 식이잖아요. 진주만 기습할 때도 교묘하게 다음날 그렇죠. 선전포고했죠. 네네. 근데 8월 17일 날이요. 일본에서 강요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때 한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4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독립국으로 공인을 해버리자. 독립국으로. 그리고 자기들 알아서 자기들 운명은 자기들 스스로 개척하게 하자. 이게 이란. 이 안은 조선을 명의상으로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으로 공인하지만 일본 제국이 직간접적으로 영원히 또는 장기간 그 독립을 보호하고 지지해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막자. 형식적으로만 독립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먹어버리자. 네. 셋째, 일본과 청국 양국이 조선 영토의 안전을 담보하자. 창피한 일이죠. 네. 네 번째, 유럽의 벨기에 또는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걸요, 1894년에 일본이 강요회의에서 논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4가지 방안이 네. 현재는 전혀 무효일까요?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현실, 미중 양강시대의 현실, 남북 분단의 현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대립 속의 현실, 여기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치들이 있잖아요. 네. 가능성 있는 안들. 네.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철저히 미국하고 손잡고 한미 동맹 속에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한미일 동맹 속에 살자는 사람도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잡자는 사람도 있고 통일이 우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우리도 중립국을 지향하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1894년에 이미 자기들 나라도 아니면서 야 겉으로 독립시켜놓고 뒤로는 먹어버리자. 어차피 저 친구들은 독립 못하니까 청나라하고 일본 두 나라가 보호해주자. 둘이 교묘하게 우리 이용해 먹자. 아예 영세 중립국 만들어보자. 우리가 못 먹을 바에야 그냥 아예 던져버리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어요. 이런 역사적 논의 구조 속에서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네. 지금 한국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이 논의로부터 자유로운지 저는 이 부분을 보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 외교관 만날 일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만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성도 있었습니다만 당신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 도대체. 주권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부끄러워하고 더더욱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자는 아마 이 부분 네. 1890년대 후반에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 대한제국은 과연 뭐라고 있었는지 정치가나 왕들은 뭐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뭐 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9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품게 된 가장 큰 의문의 하나는 대한제국 병탄 과정이었던 1904년 이후의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기록과 이야기의 진실성 문제였다. 그 의문은 책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제국 병탄 과정에서 일본이 남긴 기록은 특별한 목적의식을 깔고 기술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일본의 그 대한제국 보호 국화와 또 이토의 통감 지배를 미화하고 또 병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들은 어떤 그 순수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록의 역사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서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통감으로 와서 네네. 이를테면 그 전에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래 당신은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네. 신뢰를 부여하고 이런 기록은 또 나와요. 물론 이것도 일본 측 일방적 그렇죠. 기록일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통감으로 와서 사실상 총독으로 온 거죠. 네네. 총독으로 와서 고종을 협박하고 그다음에 친일파들이랑 손을 잡고 네네. 또 고종을 협박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서서 일본 쪽으로 병탄해 그렇죠. 나가는 네.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정말 읽기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 역사책 배울 때,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1800년, 90 몇 년부터는 시험공 가기 싫잖아요. 네. 괴롭고. 진짜 외우기도 귀찮고 의미도 안 다가오고 괴롭거든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고통이 네. 생각났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끝까지 읽었는데 더 나쁜 건 일본 정부 공식 문서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병탄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배 정책은 자치 육성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문명의 사도다. 보호를 해줬을 뿐이다. 총독부로 지배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래서 한국인의 문명도가 높아지고 자치 능력을 구비해서 의회 정치가 뿌리 내리는 날에는 한국 재독립의 길이 열려서 진정으로 이란 동맹이 구축될 것을 꿈꿨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통솔의 허구를 이 책 우리 한상일 교수님은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을 통해서 네. 철저히 학술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 맥락 그리고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책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신간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독자들께서 꼭 좀 선택하셔서 읽어주시기를 빌고요. 지금까지 최재천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